안녕하세요. 포유 한일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2년 일본 경제하고 2022년 일본 경제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느냐면요. 최근에 이제 엔달러 환율이 20년 만에 달러당 128엔을 돌파했죠. 그러니까 국내 경제 전문가들 대부분이 일본 경제에 몰락을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심지어는 경제학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조차 환율을 보고 일본 경제가 몰락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환율 결정 원리를 모르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환율은 상대적 가치의 교환 비율이지 그 나라 경제를 반영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일부 경제도 반영하지요. 그렇지만은 환율의 정의라 할까요? 개념이 화폐, 그러니까 엔화와 달러의 상대적 가치의 교환 비율이지 절대적 가치의 교환 비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환율의 개념 내지는 환율 결정 원리를 모르니까 경제학 박사까지 경제학 교수, 경제 전문가 모두 이구동성으로 일본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그 경제 성적표를 나타내는 그 거시 경제 지표는 달러당 80엔 이하였던 2012년이 2022년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상장기업 영업 실적은 지난해 일본 상장기업이 약 한 70%가 사상 최대 영업 실적을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왜 일본 경제가 어렵다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상장기업이 어떻게 보면 경제 성적표잖아요. 상장기업 영업 실적이. 그런데 상장기업 영업 실적이 2021년에 약 한 70% 상장기업이 사상 최대의 영업 실적을 기록했는데 일본 경제가 몰락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환율이 오른다고 일본 경제가 몰락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너무나 그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아베 정부가 들어선 해지요. 그 2012년이 굉장히 일본 경제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베 정부가 성, 어, 들어서자마자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했죠. 그때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들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그때 제가 이제 YTN에 출연할 때인데 그때 사회 보시는 분이 우리 국내 경제학자들 모두 이구동성으로 일본 경제가 위기이다. 그리고 양적 완화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 얘기에 동의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회자가. 근데 제가 노라고 얘기했어요. 일본 경제는 지금부터 회복될 거라고. 그 이후 일본 경제는 개선됐어요. 2013년 이후에. 그리고 물가 문제도 없었고요. 국내 경제학자들 이구동성으로 그때 일본 물가만 이제 오를 거다. 돈을 너무 많이 풀었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 일본 소비자 물가가 선진국 중에서 제일 안정됐고 한국보다 안정됐어요. 근데 2022년에도 이제 환율이 이제 4월 들어서 달러당 128엔 돌파했죠. 20년 만에 거의 처음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구동성으로 일본 경제 위기를 경고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거시경제 지표를 가지고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2012년은 일본 경제 성장률이 이 하반기 성장률인데 지금 하반기 들어와 가지고 또는 1분기 들어와 가지고 일본 경제 위기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일본은 마이너스 0.3%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3, 4분기와 4, 4분기 그 성장률이죠. 그러니까 하반기 전체로는 마이너스 0.3% 성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21년 4분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4분기 나왔습니다. 그 3분기는 마이너스 0.1%, 4분기는 1.1%니까 평균하면 마이너스 한 0.2%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성장률을 보면 4분기만 놓고 보면 뭐 전혀 문제 없어요. 일본 경제 4분기 2021년 4분기죠. 1.1% 성장이 평소에 일본 경제 성장률, 또 일본은 물가가 안정됐기 때문에 성장률이 낮죠. 성장이라는 것이 유리락하는 것이 결국 GDP 규모를 비교하는 건데, GDP 규모는 물가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가격 곱하기 생산량이니까 GDP라는 것 자체가. 물가가 안정되니까 성장률이 낮은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그걸 두고 1.1% 성장을 한 것을 두고 또 일본 경제 몰락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가장 그 경제 성적표 중에서 현실성이 있는 게 실업률 아니겠어요? 2012년에는 실업률이 4.4%였어요. 근데 2021년은 2.8%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실업률이 낮죠. 또 지난해 일본 상장기업 영업 실적이 사상 최대치니까 뭐 실업률이 낮은 게 또 당연하고요. 그런데 왜 일본 경제 몰락이라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상수지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 지금 4분기 경상수지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3분기를 봤는데 3분기 경상수지가 384억 달러예요. 아직 적자 아니에요. 근데 2012년은 3분기가 199억 달러 흑자인데 4분기에는 마이너스였어요. 원래는 아직 4분기가 안 나왔는데 마이너스로까지는 뭐 추락하지는 않았을 거로 지금 추정은 되는데, 4분기 2021년 4분기입니다. 2012년은 4분기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한 50억 달러 돼요. 근데 원래는 플러스일 것 같거든요. 100억 달러 이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 경제가 왜 위기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왜 몰락인지. 또 어떤 경제학자들은 공장이 뭐 없다 이러는데, 공장은 2008년부터 급격히 줄었어요. 왜냐? 밖으로 나갔으니까 일본 기업들이. 그런 것을 두고 일본 경제 몰락이라고 하는 거죠. 밖에 나간 이유가 뭡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부가가치 창출하라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걸 두고 일본 경제 위기라고 되나요? 그리고 일본 경제가 지난해 사상 최대의 그 상장기업 영업 실적인데 왜 그게 일본 경제 몰락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 성적표는 주가 지수를 보고 뭐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2012년은 니케이 지수가 1만 정도였어요. 근데 2021년은 28,791이니까 100% 이상 증가했죠. 약 한 180%, 그죠? 근데 한국은 같은 기간 어땠나요? 2012년에 우리 코스피 지수 2,000선 안팎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3,000이니까 2,800이니까 3,000도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한 40% 상승했죠. 근데 일본은 180%그 니케이 지수가 상승했는데, 이것을 두고 일본 경제 몰락이라는 얘기를 하면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환율이 뭐 2012년 80엔에서 그때는 일본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그런데 지금은 일본 경제가 거시경제 지표는 환율 빼놓고는 나쁜 게 없어요. 근데 환율이 과연 경제 성적표인가요? 아니면 화폐 가치의 상대적 교환 비율인가요? 화폐 가치의 상대적 교환 비율이라면 그것을 환율로 가지고 일본 경제 몰락이라는 표현은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 환율이 금년 들어와 가지고 큰 폭으로 하락했거든요. 그러면 금년 들어서 왜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냐? 그 일본 엔화 가치죠. 그 환율은 올랐는데 엔화 가치는 이제 금년 들어서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금년 들어서 일본 엔화 가치가 떨어진 거는 포유 환율 연구소가 분석하기로는 일본 투자은행과 일본 부자들, 뭐 가게도 부자가 있으니까요. 부자들이 금리가 높은 미국 금리를, 그러니까 미국 예금 시장이나 미국 단기채 시장에 그 금리 차를 이용해 가지고 그 투자한 것이 원인이지 일본 경제가 몰락했거나 일본 경제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노파심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 국내 경제학자들이 그 얘기가 설득력이 있나요? 환율 올랐다고 일본 경제 몰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각종 경제 성적표는 어느 것 하나 그 환율이 달러당 80엔 했던 2012년과 지금 2022년 뭐 1분기인데 4월이니까 1분기 끝났죠. 아직 1분기 성적표는 안 나왔으니까 1분기는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고 봐요. 더군다나 일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 몰락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주가도 일본은 거의 많이 안 빠졌어요, 1분기에. 근데 우리는 1분기에 주가가 엄청 빠졌잖아요. 금년 들어와 가지고. 그런데 한국 경제 위기라는 얘기는 안 하고 일본 경제 위기라고 뭐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기에 납득이 가지 않아 가지고 오늘 2012년과 2021년 일본 경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대화를 끝내겠습니다.